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투자로 첫 시작을 무주택자분들이 끊고 싶다면 저는 진짜 축하한다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급을 모아서 돈을 불려왔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자본금이 축적되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면 경매는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지금 같은 시장에 무주택자다 너무 큰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맞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지금이 몇 번 없을 굉장히 큰 기회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가격이 한창 올랐을 때보다 빠져있죠.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은 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외부 시장 요인에 의해서 뭐 금융위기라든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서 대출이자가 부담이 돼서 뭔가 집을 매수를 아직 섣불리는 못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기회입니다. 왜냐면 경매는 싸져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일반 시장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데 경매장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싸게 받을 여지가 있다. 상승장에 비싸져 있는 가격에 시세대로 사야 된다면 하락장에 경매로 투자하면 낮아져 있는 가격에 플러스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싸져 있는 건 어떤 의미냐? 저는 뭐 아파트보다는 빌라 오피스텔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빌라 오피스텔들이 2년 전 3년 전 가격이 높았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막 오르는 시점 보다도 지금 전세가가 내려가 있거든요. 싸다는 근거는 강제적으로 보증보험의 한도를 과거에 150%였던 걸 126%로 낮춰놨고 더 낮출 기미는 안 보인다. 왜냐면 낮추는 그 간격이 2개월 3개월마다 낮췄었는데 126%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계약력 있는 임차인 그런 경매 물건 건수도 지금 약간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경매는 많은 수고스러움이 들어가긴 하지만 투고의 몇 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산다는 거에서 시작을 하죠. 단순히 가격을 싸게 받는다가 끝이 아니라 싸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거주를 해도 너무 좋고요.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비용적인 것도 낮아지게 되고요. 바로 팔아도 돈이 되고요. 나가는 대출이자는 적어져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되니까 월세, 전세는 시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가격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다주택자보다 훨씬 더 주는 혜택들이 많다. 취득세 부분, 대출 부분. 다주택자들은 보통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 사업자 대출은 금리가 비싸요. 무주택자분들은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받겠죠. 훨씬 금리가 저렴합니다. 금리가 저렴하면 결국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적인 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또 낙찰가에 녹이면 더 높은 입찰을 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보다. 같은 수익률을 계산하더라도. 그리고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죠. 이미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입찰하면 아무래도 종부세 합산되는 부분 때문에 또 1년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뭐 종부세가 아직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 비용적인 게 다주택자보다 낮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한다면 입찰가를 좀 더 높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훨씬 더 혜택이 있다. 그리고 매물이 현재 많아지고 있다는 게 세 번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발선 자체가 무주택자분들은 저 앞에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같은 아파트를 봤을 때. 경매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조바심을 어느 정도 없애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들이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나 뭐 물건 찾는 방법, 명도 방법 이런 거는 배워야 되지만 이런 거는 사실 전체 경매하는 거에 20%도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깡패예요. 포지션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요. 투자도 하면서 실거주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취득세, 뭐 대출, 보유에 대한 부담도 적고 대신 그 전제는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가 경매로 처음 하는 거에 대한 부담 요것만 내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경장인 채널을 통해서 이것만 좀 깰 수 있으면 얻는 혜택들이 한 5가지 이상은 되는 겁니다. 서울 우량 아파트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실거주 우량 물건을 볼 수 있으면 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쪼개서 무주택자지만 결국 다주택자가 될 거야. 그럼 소액 투자를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채, 세 채. 또는 나는 월세 수입이 중요하다. 이러면은 월세 수입과 장기적으로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가구 건물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떤 투자, 자영업을 하셨던 분이거나 사업을 하셨던 분이야.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지에 가서 내가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규제 0, 혜택 만. 무주택자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몬스터를 때리는데 맞는 사람은 못 때리는 거야. 방어막 때문에. 우량한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결국 실거주라는 거는 우량 물건일 확률이 높고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집이겠죠. 자산 가격이 클수록 과거에 높은 가격에 샀던 사람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짜리가 가격 빠지는 거랑 5억짜리가 가격이 빠지는 비율은 똑같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5억짜리는 5천만 원이지만 10억짜리는 1억이거든요. 이런 느낌처럼. 그거에 따른 대출 이자는 큰 물건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나올 확률이 우량 물건이 더 높은 겁니다. 대출 이자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거를 반증하는 게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가 되게 상징적입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 물건 나온 개수를
수를 보면 아는데 1년에 한두 건 나왔었어요. 상승장이 22년도에 하나 나왔고요, 23년도에 2개 나왔고, 20년도에 하나, 19년도에 하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19년 20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랑 가장 비슷했던 때가 2011년 2012년 요때거든요. 금리가 엄청 높았을 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어땠냐면 2014년도에 3개가 나왔고요, 13년도에 몇 개가 나왔냐면 6개가 나왔습니다. 타워팰리스는 우리가 주택 중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우량한 매물 중에 하나예요. 지역 자체도 이제 강남구 도곡동이니까. 내가 만약에 실거주로 좀 큰 물건을 보고 있다, 하락장이 무조건 기회입니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선택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경쟁이 분산이 되니까 더 많이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낙찰된 것도 보면 2013년도에 낙찰된 게 15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15억 4천에 단독 낙찰입니다. 당시 실거래 19억, 18억, 21억에도 찍히는 게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분위기를 내가 이겨내고 현금이 있고 이런 물건을 내가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큰 강점이죠. 안 들어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똑같은 게 2019년 올라가기 시작할 무렵 23억짜리가 18억까지 유찰이 되니까 몇 명이 들어왔냐면 13명이 들어왔습니다. 13명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싸게 받았을 확률이 낮죠. 경매 투자를 어느 때 해야 되는지 명확하죠. 2013년도에 하락장이고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을 때고, 2019년도에는 더 올라간다 약간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고, 그러니까 13명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여러분들이 마인드적인 거,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앞서 봤던 2013년도 타워팰리스 한 명 입찰한 것처럼 내가 실거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단독 낙찰로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이제 경매를 시작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는 가르쳤지만 절대로 지방 아파트 투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매를 제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돈이 되냐? 푼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은 경매로 지방 아파트를 보고 계시거든요. 경매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60대 후반이신 저희 아버지도 할 정도면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배운 거거든요. 강제 집행도 하러 뭐 거제도 갔다 오시고 막 하세요. 실행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최근에 말씀하셨던 게 한 번 내가 명도를 하고 나니까 다음 물건 할 때 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더라. 한 사이클 해봤으니까. 다음 거 할 때 이 한 사이클 했던 경험이 진짜 기본이 돼서 부담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투자로 첫 시작을 무주택자분들이 끊고 싶다면 저는 진짜 축하한다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 이런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돈 버는 사실 투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래 베팅을 한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내가 싸게 사놓으면 괜찮은 투자고,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는 투자예요. 내가 세팅하고 나면 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를 또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택 3주택이 되는 게 부담스러우면 단타 매도를 하면 주택수도 다시 0, 투자금은 불려져 있고, 월급을 모아서 돈을 불려왔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자본금이 축적되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면 경매는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수강생들, 저 PD님, 저희 직원분들, 가족들까지 다 경매를 꾸준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이 경매랑 성격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면, 저는 경매에 적합한 성격이라는 거는 외향적인 성격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에는 실행력,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평소에 하는 사람인지 두 개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물건 찾는 거는 누구나 하는데 그걸 입찰하고 조사하는 거는 실행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좋지만 명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막 치고 들어오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경매로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